자, 지봉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지봉은요, 지봉유설로 유명한 실학자 이수광이거든요. 실존인물이잖아, 그지? 실존인물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수광이 살았던 시대는 언제냐? 얘는 1500, 이거 안 적어도 되는데 1563년부터 1628년까지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임금이 등장하거든요. 효종이 등장해요. 근데 효종은요 이보다 훨씬 뒤에. 그래서 얘는 1649년부터 59년까지 재위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재위기간이야. 그런데 서로 살았던 시대가 같아 달라? 달라요. 그런데 동시에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허구는 허구야. 만날 수가 없는 인물을 만나긴 했지만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실존 인물, 거기에 이제 허구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이렇게 내용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까 효종 모른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좀 내용과 관계가 없긴 한데요. 우리 인조가 병작을 할 때 삼전도에 굴욕을 당한 그 임금이잖아요. 그래서 인조가요, 첫째 아들이 소현세자고요, 복림대군 세자, 복림대군하고 얘네를 인질로 보내게 돼요. 세자인데. 근데 복림대군이 막 거기 청나라에 가서도 형을 그렇게 극진히 보살폈대. 얘 이름도 효종이잖아, 얘들아. 얼마나 효종이 깊으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소현세자가 거기서 이제 청나라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약간 친천파가 돼요. 그래서 돌아와서도 막 우리나라의 뭐 서양 과학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받아들이다든지 카톨릭을 수용하자든지 막 이런 제안을 해. 그래서 얘가 우리나라에 저기 왔다리 갔다리 하다 우리나라에 온지 독살당했다는 소문도 있고 해가지고 바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얘가 죽고 얘가 복림대군이 효자가 되고 표종이 된 거예요. 너네 예속 논쟁은 되게 유명하잖아. 이것 때문에 이런 관계는 나중에 니네 한국 살 때 예속 논쟁 그것도 하고 관련 있어요. 예속 논쟁이 뭔지 아세요? 얘가 지금 여기에 원래 그 왕비가 있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부인 왕비는 죽었고요. 여기가 이제 계모가 되겠죠. 엄마야? 시어머니야? 아, 시어머니가 아니라 엄마야? 자, 아들이 죽었어요. 나중에 아들이 죽었고, 자, 이제 복림되고 있어요. 얘를 첫째 아들로 생각할 것인가, 둘째 아들로 생각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논쟁이에요. 그 나중에 얘가 이제 뭐 결혼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뭐 며느리상을 뭐 얼마를 하나, 그 다음에 아버지가 죽으면은 뭐 장례복을 뭐 얼마나 옷을 입어야 되냐, 이거 가지고 맞아, 그거 갖고 싸운 거야. 아니 무슨 장례복을 상복을 1년 입고 3년 입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냥 세력 싸움 했다는 거예요. 남인과 서인이 세력 다툼을 하면서 명분을 그렇게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어쨌든 뭐 그건 쓸데없는 얘기고요. 자, 우리 지봉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임금이, 여기 나오는 임금이 효종입니다. 밤에 책을 보다가 단을 보려는 흥이 일어나 환관 여러 명과 함께 애련정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애련정은요, 지금 창덕궁의 후원에 있는 정자 이름이에요. 올라가서 보니 어떤 사람들이 쓰러져 누워 있었다. 사람들이 있네. 처음엔 도둑으로 의심하여 멈춰서서 더 이상 가지를 못했다. 그러다가 그들의 동정을 자세히 살피니 하는 짓을 자세히 본 거예요. 정녕 경치를 즐기는 궁인들이었다. 아, 달밤에 경치를 즐기는, 누워서, 좀 이상하죠? 누워서 경치를 즐기는 궁인들이 있었대요. 가까이 가서 보니 총애하는 신하 복상이 궁녀와 함께 팔을 나란히 베고 잠이 들어있는 것이었다. 여러분, 복상이라는 신하가 있는데요. 복상이 궁녀의 팔베개를 해주고 있는 얼레리 꼴레리. 여러분, 만약에 조선 전기였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어떻게 될게요? 참수형이에요. 참수형. 왜 참수형을 나가죠? 궁녀를 신하가 넘봐? 이건 아빠의 마누라를 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분신관계에서. 궁에 모시는 모든 여인의 주인은 전부 임금이에요. 그런데 어디 감히 신하가 왕의 여자를 넘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자, 복상이랑 궁녀가 지금 미쳤어. 팔베개를 하고서는 팔베개 이렇게 궁녀예요. 궁녀가 이렇게 팔베개를 하고 누워가지고 궁녀 머리가 그렇게 되는
풍녀 이거 상풍머리. 물론 무술이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팔이 이렇게 팔베개를 하고 누워 있었대요. 사람을. 자, 그래서 어쨌든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거죠. 큰일 났네. 자, 여기에 있는 이 복상은 여기 총애하는 신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네. 얘들아, 왕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상의 마음. 자, 우리 주상님께서 효종입니다. 효종이. 자, 이를 어찌해야 되죠? 이 효종인데요. 국법으로 논하면 어떻게 해야 돼? 주사래도 용납되지 못하나 은혜로서 살필진된 정리상 차마 어쩔 수가 없어서. 자, 얘를 보자마자 국법이냐 은혜냐. 여러분 이거 뭐죠? 우리 이 효종 임금의 내적 갈등이 나타나고 있죠. 아끼는 마음도 있고 국법으로 다스려야 되고 내적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할 수가 없어서 임금은 한삼 한 폭을 잘라 얼굴을 덮어주고 나왔다. 자, 그래서 얘가 옷을 찢어요. 속에 입은 옷을 찢어. 쫙 찢어가지고 여기다가 무엇을 덮어줘? 한삼 한 폭. 아이고, 소재의 의미 몇 번 중요하겠죠. 심지어 이렇게 기억까지 되어 있잖아요. 자, 한삼 한 폭의 기능. 얘들아, 결국 이 왕은 국법을 택한 거야? 은혜를 택한 거야? 은혜를 택했어요. 그런데요, 그냥 완전히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우리 복상을 당장 벌하지는 못하고요. 은혜하는 마음 때문에 당장 벌을 내릴 수는 없어. 하지만 지켜보고 있다. 경계해라를 알려주는 거지. 다른 사람 눈에 띄면 좋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요, 이 행동을 경계하자는 의미에서 한삼 한 폭을 준 거예요. 결국은 이 복상을 은혜하는 마음을 선택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되게 자애심이 많아 살생하기를 꺼리는 덕과 못된 버릇을 징계하는 마음은 보통 사람보다 크게 뛰어난 것이리라. 두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 곧 임금이 다녀간 것을 깨닫고는 몹시 놀라 각각 처소로 돌아가 죽기만을 기다릴 따름이었다. 당대 시대에는 큰 벌이니까요. 자, 겨우 며칠이 지나자 사헌부와 사관원의 대관들이 상소문을 함께 올려 복상에 용서할 수 없는 죄상을 철저히 논했으나 임금은 살피는 것을 보류한 채 윤호하지 않았다. 자, 다른 신하들이 계속 상소문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살피지 않았대요. 이때 전 판서 이수광이 있었는데 호가 지봉이며 바르고 고든 사람이었다. 자, 여기서 지봉이 등장합니다. 자, 지봉. 이 사람은요, 바르고 고든 사람이었다 라고 했거든요. 자, 지봉은 대쪽 같은 인물이었던 거예요. 대쪽 같은 인물입니다. 지봉이요. 바로 고든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임금도 매양 그를 공경하여 예를 갖추니 한나라에, 야, 지금 여기서 공경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얘 지금 되게 은혜하고 있잖아. 그지? 자, 임금은 지봉을 뭐 하고 있어? 존경하고 있다. 공경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네요. 그래서요, 한나라의 신하 그 밤에 견줄만 했다. 여기서 이제 뭐 그 바르고 고든 한나라의 신하 예를 들어준 거죠. 그는 임금에게 급히 뵙기를 청하는 글을 올리면서 복상을 빨리 참수해야 국법이 바로 선다 라고 힘써만 했다. 힘써 안 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자, 지봉이가 무엇을 주장하는 거예요? 저 새끼를 당장 쳐 죽여 주시옵소서 전화하는 거죠, 여러분. 저런 나쁜 놈. 왜? 국법에 따르는 거예요. 대쪽 같으니까. 사형을 외치고 있어요. 자, 그러자 임금도 하는 수 없어. 사형만은 감하여 복상은 제주도에 위리안치가 뭐냐면 자택 감금하는 거예요. 자택 감금시키고, 그러니까 유배 보냈다는 거죠. 궁녀는 강계에 귀양 보내도록 명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임금님의 선택,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임금님은요,
복상을 아끼고 있어요. 은혜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은요, 용서를 내주고 싶어요. 그치? 그런데 지봉이도 존경을 해요. 그러면 지봉은 사형을 시키래잖아. 그럼 이 신하의 말도 들어줘야 되죠. 그럼 용서할 것인가? 사형을 할 것인가? 자, 그러면 복상을 택할 것인가? 지봉을 택할 것인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임금님의 선택. 자, 내적 갈등 후 결정한 선택.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한 거야? 뭐 어떻게 선택했어? 제주도로 유배를 보냈죠. 자, 그러면 그냥 용서한 건 아니지. 하지만 사형은 또 아닌 거지. 이것은요, 우리 이 유배라는 선택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복상도 아끼고 그 다음에 지봉도 존경하는 임금님의 절충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상과 지봉 모두를 생각한 절충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왕의 선택, 절충안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어느 날 임금은 일찍 여러 신하들의 조회를 받았다. 그리고 주연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범의 가죽을 깐 긴 의자를 내놓게 하고는 환관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말을 그 자리에 있는 신하들에게 두루 알리도록 했다. 자, 이제 범의 가죽을 깐, 어쨌든 이번에는 긴 의자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 의자에 이렇게 앉으래. 의자예요, 어쨌든. 아, 의자라고 해봅시다. 자, 그런데 의자를 딱 앉으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 대소신하던 중 본백 밖에 방에 첩이 없는 사람만 이 자리에 앉으시오. 왕이 얘기한 거죠. 야, 니네 첩 없는 사람 있어? 한 거예요. 아, 너네들은 아직 모태솔로지. 그렇지만 여기 보세요. 조정의 신하들은 모두 조아리며 눈치를 살피느라 미적거렸으나 유독 지봉만은 의자를 끌어당겨 앞에 앉으며 말했다. 자, 그런데 이 지봉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봉은 남 없어? 모태솔로였던 거야. 여자를 만난 적이 없다? 난 첩도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아, 이 새끼 소신은 정말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있잖아, 이런 거지. 죄가 없다면 돌을 던져라. 근데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아무도 없었다면 이걸 통해서 복상을 풀어줄 빌미가 되죠. 그런데 이 새끼가 또 정정당당하네. 또 얘를 못 풀어주겠는데, 그치? 복상을 유배해서 풀어주고 싶은 거야, 지금 이 긴 의자가요. 다시 우리 이 긴 의자는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모든 신하들이 지금 복상을 죄주라 했잖아요. 그래서요, 얘는 도덕성을 시험하는 작대예요. 너희들이 과연 복상의 욕망을 욕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욕망이 없느냐? 애정욕 없느냐? 여자 안 밝히는 새끼가 어디 있어, 이 새끼들아?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얘는 어때? 부족 같은 성품. 아, 그러면 이제 의자를 통해서도 오히려 이 지봉의 도덕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겠죠. 그래서 높은 도덕성. 너무 높아. 아,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요, 임금은 더욱 칭찬하고 탐복하였으며 조선의 신하들도 몸가짐의 고상함이 무엇으로도 미칠 수 없음을 강복했다. 이후로 지봉이 조정에 들어가면 긴 의자를 내놓고 나오면 매달아 두었다. 차츰차츰 세월이 흘러 반년이 지났다. 임금은 복상을 생각하며 비록 마음이 간절하나 실로 입을 열기가 곤란했다. 왜 입을 열기가 곤란했을까요? 용서해주고 싶은데 또 지봉이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죠. 내적 갈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꾀를 하나 냅니다. 어느 날 임금이 지봉을 불러들여 자신의 뜻을 말하였다. 평양 감사가 올린 계의 내용에는 의심스러운 사건이 있으니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소. 그러나 평안도는 저 국경과 접해 있어 민심이 동요하기가 쉬우므로 본디 중신이 아니고서는 진정시킬 수가 없소. 그뿐 아니라 평양 가명에 산수는 나라의 제일이라고 일컬어지거늘 경이 부디 수고로움을 잊으시고 한 달의 빌미를 줄 테니
한편으로는 나라에 봉사하는 도리를 마음으로 다한다 여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만년의 경치를 즐기는 낙으로 여기어 태평세계를 편넓힌다면 어찌 아름답지 않겠소. 한마디로 뭐예요? 야, 너 출장 좀 갔다 와. 저기 평양에 가서 간 김에 또 두루두루 여행도 하고 나란 일도 좀 하고 그렇게 좀 출장 좀 갔다 와 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갑자기 평양으로 출장을 보내. 박정한 말로 들리겠지만 가주시오. 행차를 전달하는 데 있어 옛날의 예법은 단호 부채를 하나 준다고 하오. 부채로서 모름지기 나의 마음을 표하노니 경은 사양하지 마시오. 자, 여러분 여기에 한양에 있을 때 지금 이렇게 대쪽 같은 성품이 있었거든요. 보면 자, 그런데 평양으로 가게 됩니다. 한양에서 평양으로 갔는데요. 이때 임금님이 얘한테 무엇을 선물로 주었느냐? 단호부채. 자, 원래 단오날에요. 임금님이 아끼는 신하들한테 부채 선물을 주는 풍습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일단 이 부채의 기능 첫 번째는요. 이 지붕을 향한 임금의 애정, 으로 부채를 선물을 해줬죠. 아끼는 마음. 자, 그래서 일단 보냈는데 뭔가 수상합니다. 자, 중약 부분의 줄거리. 지붕을 평안도로 보낸 임금은 평양 감사에게 은밀히 교지를 내려 그곳의 기생으로 하여금 지붕을 유혹해 회절시키라고 명한다. 평양에 간 지붕은 노련한 기생 백옥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 자신의 절개를 깨뜨린다. 여러분 이게 바로 회절 모티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지붕은요. 기녀인 백옥. 쟤는 궁녀였지? 얘는 이제 이렇게 인연, 사랑을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궁녀와 복상의 사랑 있고요. 지봉과 백옥의 이런 사랑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 회절 모티프 이거 누가 주도한 거야? 임금이 주도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이 회절 모티프에서요. 임금은 주동자. 회절의 주동자. 회절 당하는 사람 누구예요? 지봉. 회절 대상자. 그리고 그것을 돕는 사람, 얘를 회절 수행자라고 불러줘요. 임금의 명을 받은 백옥이 이렇게 명을 받고 이렇게 지붕을 유혹해서 결국은 잡아들인 거죠, 여러분. 야, 여자가 작정하고 덤비는데 안 자빠지면 그것도 이상한 거야, 그지? 그래서 자빠져도 유명한 기생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됐네. 자, 그런데 사실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요. 거기에 이공은 땅에 엎드린 채 이공이 누구겠니? 이수광. 바로 지봉입니다.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고 대답했다. 잘못했으니까요. 소신은 마음가짐이 굳지가 못하여 이번 평안도 행차에서 절개를 깨뜨려 외람되게도 성은으로서 하사하신 부채를 감히 정표로 삼았습니다. 어머, 윤희언이 정표로 뭘 달라고 했어? 임금님한테 받은 부채를 정표로 달라고 했는데 홀랑 줬네. 대단한 년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채를 지봉을 향한 임금님의 애정인 이 부채를 여기에 정표로 준 거예요. 그래서 자, 얘는요 회절의 정표. 회절의 증표가 됩니다. 넘겼으니까요. 그래서 임금님 앞에 어찌거리어 숨기겠습니까? 임금의 교명이 이렇게 되매 소신은 부끄럽고 황공하여 용서받기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얘들아, 근데 이 말하기 방식 되게 중요하다. 그 뒤에 또 이런 말이 있죠. 더욱 칭찬하고 탐복하며 임금에게 아뢰매 숨김이 없으니 진실로 충직하시나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정답의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요. 얘들아, 회절은 했어. 그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얘가 원래 부인이 없어요. 얘가 원래 부인이 있는 놈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우리 복상과 궁녀의 사랑은요. 얘네 둘의 사랑을 한번 볼까? 복상과 궁녀의 사랑은 타인의 의도가 있었니? 예. 없었지. 둘이 그냥 자연스럽게 만난 거죠. 그런데 제도적이니까 제도적 금기. 제도에서 금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볼까요? 지붕과 이 기녀의 사랑. 자, 타인의 의도가 있었죠. 임금의 의도. 하지만 이거 제도에서 금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 기녀랑 일부 다처제야. 게다가 얘 부인이 없다니까? 이거는 뭐 그냥 혼전 순결을 잃은 거 그것 말고 다른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금기시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법적인 처벌의 대상은 아니야. 쟨 사형감이지만 얘는 그런 건 아니야. 그런데 평양 감사로 갔다가 백옥과 기녀라고 쓴 거예요. 백옥과 연을 맺은 지옥이 지발로 와서 임금님께 사실대로 말하고 있죠. 얘들아, 임금이 먼저 알고 너 이 새끼 너 쟤랑 잤지를 먼저 물어본 게 아니에요. 알아서 먼저 얘기했죠. 그럼 이런 태도를 위선적이라 할 수 있어요? 아니, 얘가 궁녀랑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이따 뒤에 보면 위선적인 태도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얘는 회절은 했지만 위선적인 건 아니에요. 위선이라는 건 겉과 속이 달라야 돼. 이때는 진짜 이렇다고 믿은 거지. 지조와 절개. 이때까지만 해도 이 지봉이라는 사람이요. 지봉은 여기 한양에서 평양으로 가면서 의식이 변화할 거예요. 이때는 진짜 자기는 여자 경험도 없고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보다 이것보다 저 윤리관, 법적인 윤리관, 경직된 윤리관을 이것을 부정하고 윤리관을 중시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한 거야. 그런데 자기가 경험을 했잖아요. 이 평양에서의 경험. 이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자연스러운 욕망을 긍정하는 인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지봉이라는 인물이 바로 입체적인 인물이 됩니다. 의식이 변화하는 인물. 지봉이요. 자, 그럼 한번 볼까? 다시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솔직히 말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정답의 근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임금에게 아렘에 숨김이 없으니 진실로 충직한 신하이도다 이런 평가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위선이란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임금은 순찰한 일이 어땠는지 직접 물었고 이공이 그것에 대해 아뢰고 나니 임금이 이공에게 술을 내렸다. 이때 백옥은 병풍 뒤에 있었지만 이공은 엎드려 있었던 까닭에 그녀를 보지 못했다. 백옥이 앞으로 나와 술을 들이니 이공은 엎드린 채 손을 내밀어 받아 마셨다. 얘들아, 엎드린 채 손을 내밀었대. 그러면 여자 얼굴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탐스러운 쪽진머리와 오그로된 귀걸이, 푸른 옷과 붉은 치마를 한 여자의 모습이 술잔 중에 빛이었다. 뭔가 이렇게 외양만 잘 비치죠. 이에 이공은 마음속으로 의심하며 스스로 생각했다. 여러분, 여기서 의심했다라는 말이요, 백옥인 줄 알고 의심한 거야? 아니에요. 그냥 왜 내가 잘못을 했는데 왜 나한테 술을 주시지?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지금 잘못을 해서 왔잖아. 이 입장에서, 지봉 입장에서. 근데 아름다운 미녀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니까 그것이 의심되는 거예요. 자, 백옥인 줄 아직 몰라요. 자, 그 다음. 조금 전에 마신 술잔에 깁사가 비단입니다. 비단으로 된 모자를 쓴 미인이 비치니 어인 은혜로 특별한 예우를 해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으로 하여금 술을 따르게 하는 예우의 의심을 품은 거지 얘가 백옥인 줄 모른다예요. 이공이 술 마시기를 마치자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경은 시험 삼아 그 여인을 보시되 능히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겠소? 장난치는 거죠. 이공은 잠깐 눈길을 보내어 보니 백옥이었다. 다시 만나게 된 기쁨은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어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얘들아, 처음에 기뻤어. 다시 만나서요. 그런데 왜 부끄러움을 느꼈을까요? 백옥이 이미 여기 와 있다는 것은 자기가 말하기 전에 이미 임금님이 알고 계셨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 임금님이 시켜서 말한 건 아니었고 사실대로 말은 했는데 말하기 이전에 이미 임금이 알고 있었다. 여러분, 이런 순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부끄러움 밑에다가요, 자신의 회절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임금이 회절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되겠습니다. 임금이 회절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내가 생각했겠죠. 아, 임금의 덕은 하늘 갖다 고요히 부리시는 것이 조화롭고 또 만물을 마음대로 농락하시는데 신도 또한 그중 하나의 네 인물에 불과했습니다. 아, 나는 너의 꼭두각시였구나. 이 모든 게 임금님의 계략임을 눈치챈 거죠. 이 백옥이라는 미녀로 하여금 나를 회절시키는 것이 임금님의 계략이었다는 걸 깨달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깨달음이 너그럽게 감싸주시는 은택을 입었으니 어찌 감히 성스러운 임금님의 덕에 시와 종, 시작과 끝을 엿보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얘들아, 그래서 원망해요, 임금님을요? 이 모든 것이 임금님의 계책이었다는 걸 깨닫고 중요한 거 원망했어? 아니,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석해야 돼. 성덕의 처음과 끝을 나는 감히 헤아릴 수도 없다. 얘들아, 여기서 선생님이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얘가 여인을 모르고 살았어요. 임금님의 은혜로 여인을 알게 됐네. 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셔서 감사,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얘들아, 자, 다시요. 거기 그 말에다가 적으세요. 결국은 깨달음을 주기 위한 임금님의 배려였다. 그래서 자신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임금님의 배려에 감사함, 이렇게 적으세요. 자신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임금의 배려에 감사함. 아주 욕망을 긍정한 작품이에요. 임금은 백옥으로 하여금 이공에게 부채를 돌려주도록 하면서 말했다. 이 물건이 비록 하찮은 것이나 음이 양을 거두고 펼치어 능히 경우로 하여금 한판 좋은 인연을 맺게 하였으니 진실로 견우직녀를 이어준 두 부채에 못할 것이 없소. 그러니까 또 견우와 직녀처럼 인연의 부채이다. 그래서 회절의 증표이면서 인연의 증표, 인연의 계기가 된 거죠. 둘이 이렇게. 자, 그 다음 임금은 이에 다음과 같이 자신의 뜻을 밝혔다. 무릇 초패왕 항우의 뛰어난 계략도 옥장의 슬픈 노래로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러니까 항우하고 옥장과의 사랑, 또 소식의 큰 절개도, 소식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시인이 있거든요. 늙어서는 호의에게 정을 탁하였으니 소식과 호의의 사랑. 얘들아, 초패왕 항우나 소식이나 중국의 아주 유명한 역사적 위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곁에는 항상 여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탐욕의 세계에서는 영웅이든 절개가 있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모두가 또다. 여기 줄쳐주세요. 탐욕의 세계에서는 영웅이든 절개가 있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모두가 또다. 역사적 인물의 사례를 통해서요, 이성에 대한 본능적인 욕망을 긍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가요, 인간의 이런 이성에 대한 욕망, 자연스러운 욕망, 이성에 대한 본능적 욕망을 긍정한다는 점이에요. 지금 얘는요, 조선 후기에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이제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요, 오호라 경의 품행이 이와 같은데 하물며 저 복상이 나의 계집을 희롱하였다고 하여 어찌 깊이 책망하겠는가. 그가 나이 어린 젊은이로서 오랫동안 궁궐의 장막에 갇혀 살며 여자를 생각함이 많고 아내를 두고자 하는 것은 또한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거늘. 이것 봐, 자연스러운 욕망을 긍정하는 거죠. 그것이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기실 나로 인해 빚어진 일이니 어찌 불쌍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겠는가. 여기서 또 우리 효종 왕의 생각이 또 중요한데요. 얘가 왜 궁녀를 만났겠냐. 일단 남자로서 여인을 맞이하는 일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다. 그런데 내가 얘를 어린 시절부터 궁에 가둬놨으니 그것은 나의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잘못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요, 자신의 책임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자신의 죄 일부 긍정, 이렇게 적으세요. 자신의 죄 일부 인정. 100% 복장의 책임만 아니라 내 죄도 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조금은 인정하고 있다. 태도 중요하죠. 내가 복상을 생각하는 마음은 간절하여 하루가 3년 같으니 공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오. 얘들아, 문장은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이거 봐라. 현대로 오니까 내용이 복잡해지죠. 정서가 복잡해져. 정서가. 그치? 너네 고전소설은 이렇게까지 정서 복잡한 거 없어. 다 간단해. 그리고 정서에 이런 표출이, 내적 갈등이나 이런 표출이 이렇게 심한 게 없어요. 대부분 선악의 갈등이란 말이야. 그냥 어휘만 어려울 뿐이야. 근데 이거 봐봐. 이게 고전사문 11강 제일 마지막이잖아. 거기로 오니까 거의 현대작품이랑 정서가 유사하죠. 표현만 유치할 뿐. 그래서 원래 현대소설들이 현대로 올수록 정서의 깊이가 더해지고 좀 어려운 거예요.
자, 그 다음 내가 복상을 생각하는 마음은 간절하여 하루가 3년 같으니 공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왜 그러니까 우리 임금님은요 지봉의 절개를 회절을 하려고 했을까요? 결국 목적은 뭐야? 뭐 해줘라? 복상을 용서해줘라. 너도 겪어봐서 알겠지? 그래서 얘는요 욕망을 공정하고 결국은 이해와 관용의 태도를 지니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죠. 전하의 말씀이 이와 같으시니 신은 죽어서도 능히 우러러 미칠 바가 못 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주게 되었다. 입체적인 인물인 지봉기 되겠습니다. 지봉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A부터 E까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임금은 살피는 것을 보류한 채 윤호하지 않았다. 대가들이 문제 삼은 복상의 행위가 법에는 어긋나지만 임금 자신에게서 비롯된 면도 있다. 아까 전에 우리 마지막 말에서 알 수 있죠. 나로 인해 빚어진 일이니 이런 말 있었죠. 그 다음에 B 임금은 하는 수 없이 사형만은 감하여 복상은 제주도에 위리한치 하도록 하고 훌륭한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과 총애하는 신하를 불쌍하고 가엽게 여기는 마음 맞죠? 둘의 그 절충한 C 지봉을 제외한 조정의 신하들이 모두 첩이 있어 그들 스스로도 그것이 떳떳지 못한 일이라고 여김을 있음. 그러니까 쭈뼛대면서 못 앉았죠? 그 다음에 복상의 죄를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 그럴 수 없는 상황 맞고요. 자 5번 볼까요? 지봉이 백옥과 헤어진 후 시간이 오래 지나서 네가 알아볼 수 있겠느냐가 아니라 네가 눈을 들어서 저희가 누구인지 한번 확인해봐 하고 그냥 스스로 확인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뭘 진짜로 알아볼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자 기억은 이 한삼 이거 한삼하고 그 다음에 니은은 요거 긴 의자 그 다음에 디귿은 단어에 붙인 내용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인물의 도덕성을 가늠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물이다. 여러분 가늠하다가 뭐예요? 어떤 기준에 맞는지 헤아리다. 그게 가늠하는 거죠. 그치? 어떤 기준에 맞는지 인물의 도덕성을 헤아리기 위해 아니죠 여러분. 이게 도덕성을 지금 헤아리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또 기억은 놀란 마음을 디귿은 박정한 태도를 얘들아 이 부채가 왜 박정한 마음이야? 전혀 아니죠? 그 다음에 이 의자 인물의 품행이 고상함을 여러분 다른 대신들은 고상하지 않았지만 누구는 고상해요? 지봉. 맞네. 그 다음에 디귿은 절개를 잃었음을 알게 하는 사물 맞죠? 왜냐하면 백옥이한테 넘겼으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한삼 죄상을 논하려는 마음 틀렸죠? 모두 그리워하는 마음 땡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A에 대한 말하기 방식과 소재의 의미 그렇죠. 틀린 건요 2번인데요. 이공은 백옥과 다시 만나게 된 기쁨 때문에 부끄러움을 잊게 되었다. 무슨 소리예요? 부끄러움을 느꼈죠. 나머지 맞고요. 자 5번 뭐가 틀렸느냐. 아까 선생님 위선 얘기했잖아요. 나에서 감추려 했던 일이 가에서 탄로나자 지봉이 임금 앞에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한 것에서 가에서 보여준 몸가짐은 위선이었다. 얘들아 가에서 보여준 몸가짐이 위선이려면 겉과 속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아까 가에서 처음에 이때 이 몸가짐 겉과 속이 다른 몸가짐이었어요? 아니었잖아. 그래서 위선이 아니야. 위선이라는 건 겉과 속이 달라야 돼. 이때부터 음흉한 마음을 품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